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행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탈한 모습, 모든 사람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계속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믿음직한 정부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언행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만 제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아직 잘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종시에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20대, 30대 젊은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세종시에 가면 정말 젊은 도시죠. 젊은 공무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애기들,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일 겁니다.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붉은 야구 배트도 휘둘러 보고 또 붉은색 글러브를 끼고 힘차게 어퍼커트하고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니까 믿음직스럽다, 힘이 생긴다,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내가 앞에서 국정을 잘 방향만 잡으면 젊은 공무원들이 이 배가 윤석열호가 잘 나가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이 없이 젊은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모습, 이게 윤석열의 매력이다. 지금 용산시대 이야기하고 청와대 해체 이야기합니다. 청와대를 해체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 지금 현재 청와대 공간이 너무나 왕조시대의 궁궐 같다. 현대에 맞지 않는다. 일하는 것에 서스름없이 기자들을 만나고 서스름없이 화장실에서도 참모들을 만나서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형태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적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데 예산을 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내부 공간까지. 대통령 부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80평 방에 침대 하나 있었다. 여러 가지 것들. 옷장이 몇 개였다. 규모가 너무나 커서 정말 이게 지금 궁궐 같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스타일 자체도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친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청와대 공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공간을 안 가봤습니까? 다 가보는데 이 청와대 공간이 현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참모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젊은 공무원들과 만났고, 어제는 중소기업인들과 만났다.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5대 그룹의 오너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비가 조금 내렸죠. 많이 내리지는 않았고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40개 테이블을 모두 다니면서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격이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이야기를 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네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산 신발 회사. 바이네르 사장이, 저도 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신발을 사는 모습, 백화점에 가서, 그래서 100억 원짜리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기업인들은 돈을 잘 벌어라. 자신은 뒤에서 지원하겠다. 규제를 획파하겠다. 그 다음 거기 와 있는 모든 중소기업인들과 격이 없이 얘기하고 사진 찍고 중소기업인들이 통화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가서 그 부인과 통화도 하고 정말 이런 소탈한 모습. 이 소탈한 모습이 그 자체로 그치면
이게 거듭이 되면 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탈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공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20대, 30대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서스럼 없이 대화하고 뭐 소통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이게 시간을 거듭할수록 감동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국정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흥이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인들 어제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을 통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달라. 장관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자신에게 직접 해달라.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남은 여성으로 다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여성으로 모두 지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명 모두 여성으로 했습니다. 여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시야가 좁았다. 이게 소통하고 감흥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처럼 구중궁궐해서 그게 편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맞는 생각을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말을 해서 그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고치는구나. 대통령이 저는 앞으로 검사 수가 좀 많았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번 인선에 검사 수도 줄여갈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너무 쏠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균형감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 오늘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는 데가 국무조정실이었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놓고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덕수 총리는 또 고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결국 양쪽이 말을 안 들으면 사전 조율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율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조정실장 지금 후보로 지명한 사람은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이 오전에 송은재 TV를 통해서 방송을 한 부분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는 좋은 의미도 있고 권위적이다 이러면 나쁜 의미지 않습니까? 국민과 공감하는 대통령, 서로 감흥하는 대통령,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만든 이유입니다.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든 이유입니다. 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곳은 대통령실 청사 바로 앞에 잔디광장에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비 좀 맞으면 어떻느냐. 막걸리로 건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막걸리는 한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 그걸 이끌고 있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가끔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내는 사진은 일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런 사진을 보내고 또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권양숙 여사를 찾아뵐 것이다, 예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인 팬클럽에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김해 봉화마을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입니다. 우려.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느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사진도 개인적으로 홍보 전문가들을 데리고 사진도 촬영을 할 것이고 보내고 할 것입니다. 내용도.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개인적인 생활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입은 옷이나 이런 정말 저렴한 옷들이 완판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 홍보, 사진 촬영, 뭐 이렇게 홍보의 내용, 이게 정말 전문가의 손길로 들여다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게 사고가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전문가인데요. 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나 기사가 나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판단은 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김건희 여사가 좀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 흐름을 탈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건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물론 거기도 전문가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적으로 더 비선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요. 계속 나아가서 김해 봉화마을을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뭐 이 대목에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추억을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억지로 그 김해 마을, 봉화마을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 국정의 흐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이 어느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런 굉장히 고급의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그런 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대통령 문화에서는 좀 까다로워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